반갑습니다. 솔브레인 홀딩스 주주 여러분들, 저는 대기업의 반도체 멘토 류민입니다. 솔브레인 홀딩스는 다소 솔브레인과 좀 주가 움직임이 다르게 흘러간다라고도 보여지고, 어떻게 보면 또 채널 안에서 동일하게 흘러가는 것 같이도 보이긴 합니다. 여하튼 동일한 삼성전자 소부장으로서 삼성전자의 불산 수소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전공정 관련해서 납품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의 총파업 사태에 의해서 DS 부분이 마비가 예상되는 가운데 주가 상승 동력을 다소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영상 촬영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구글의 첨단 공정은 지금 다 TSMC와 손잡음으로써 이제 좀 파운드리 부분도 좀 계속해서 어려운 사정을 계속해서 연이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또 반대 모멘텀도 있죠. AMD랑 올인원 솔루션 관련해서 3나노 공정 툴킷 이 턴키로 들고 올 가능성도 있고요. 또 엔비디아와 계약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양방향성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또 후속 보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이슈 업데이트 해가면서 실질적으로 드러난 부분들 제가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드리면서 이제 팩트 체크 해드리면서 갱신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또 있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함께 보시면서 이제 향후 시나리오 말씀드려 볼게요. 또한 금리 인하 가능성도 있어서 이 부분도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삼성 총파업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7월 7일자 이슈고요. 일단은 반도체 생산 라인에 지금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총 인원 22,000명 중에서 약 5,000명 이상이 참가할 것이다. 그에 따라서 대부분의 반도체 부분에 소속되어 있는 인원들이 파업에 동참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고요. 사측에서는 지금 영업이익 기준으로 이제 75% 성과급을 지급할 거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전혀 동의하지 않는 것 같고, 24년도에는 이제 월급을 5.1% 증가해달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 기준 말고 단기 순이익 기준으로 성과급 기준을 좀 개선해달라 하고 있고요. 무임금 파업으로 인한 발생한 경제적 손실 보상해달라, 유급 휴가 약속해달라 이렇게 하고 있죠. 지금 주 6일 얘기가 나오고 있고, 아무래도 유급 휴가를 주지 않았나 봅니다. 그에 따라서 이렇게 지금 파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아무래도 지금 좀 오랜 기간 동안 좀 차질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죠. 이 생산 라인 차질로 인해서 납기 기간도 못 맞출 것 같고, 고객사의 그 수주 자체도 기피할 수가 있겠다라고 예상해보고 있죠. 이런 차원은 아니겠지만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파운드리 점유율을 계속해서 뺏기고 있습니다. 지금 13%죠. 글로벌 13%인데 계속해서 1%, 1.5%씩 야금야금 분기별로 파운드리 점유율을 빼앗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구글의 5세대 AP칩마저도 TSMC가 낚아챘다고 하죠.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이런 표도 보여드렸었죠. 지금 여기 보이시는 구글 보이시죠? 5나노의 구글마저도 지금 TSMC로 뺏길 위기고요. 퀄컴도 지금 떠난다라고 TSMC로 이제 갈 것이다 이렇게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 그러면은 파운드리로서 7나노 이하 공정에서 모든 그 글로벌 굴지의 기업들 파운드리를 잃게 생긴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양방향성으로 AMD도 3나노급 이하의 그 턴키로 삼성이 맡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엔비디아랑도 계약을 할 수도 있죠. 엔비디아의 그 AI 반도체 관련해서 파운드리를 맡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반대 모멘텀도 있어서 앞으로 두고 봐야 된다. 확정적으로 나올 때까지 두고 봐야 되는데, 지금 이 구글은 확정적으로 TSMC의 간 모양이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총파업 이슈 때문에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상승 동력이 조금 다소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지난날까지 계속해서 크게 상승했으나 지금 어느 정도 벽에 부딪힌 것 마냥 횡보하고 있고 보합을 이루고 있죠.
삼성전자에 이렇게 수급이 쏠린 이유, 이 첫 번째 이유가 아무래도 그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납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고, 또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인데, 금리 인하 가능성 때문입니다. 고용률 사상 최악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11만 명으로 이렇게 고용 악화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 따라서 고용률과 연동해서 실업률도 예상치보다 상회하는 4.1% 보여주고 있죠. 이에 따라서 지금 아무래도 고용률이 낮아지고 실업률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물가가 떨어졌다라는 것을 방증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물가가 떨어졌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물가가 떨어지면은 아무래도 매출이 줄죠. 매출이 줄면은 고용을 할 수가 없고, 매출이 줄어서 고용을 할 수 없다 보니까 실업률이 올라가는 겁니다. 매출이 줄어들면 영업이익이 줄어들죠. 영업이익이 줄고요. 그러면은 마진이 줄죠. 마진이 줄어서 그러니까 고용을 할 수 없어서 실업도 못 하고요. 그렇게 계속 마진이 줄다 보니까 적자 지속 상태가 되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죠? 폐업을 밟죠. 자, 실업률이 조금 점차 올라가는데 3.9, 4.1 이렇게 찍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폐업을 하게 되죠. 적자 지속 상태로. 그러면 어떻게 되죠? 폐업을 하게 되면 10,000명, 20,000명씩 갑자기 실업이 생기니까 실업률이 조금씩 올라가다가 실업률이 급증을 하게 되는 베버리지 곡선을 보여주죠. 이게 바로 베버리지 곡선인데, 이렇게 되면 지금 폐업이 점차 늘어나다 보면 실업률이 급증한단 말입니다. 이런 위기 의식을 갖고 월가에서는 자꾸 금리 인하를 하라고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9월이라든지 11월이라든지 아니면 두 차례라든지 금리 인하하라고 계속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니까 파월 의장이 지난주 수요일에 충분히 물가 인하가 인식되고 있다라고 발언했죠. 비둘기파적으로. 그에 따라서 9월, 11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두 차례 인하가 된다라고 보면은 거의 5%에서 4.5%까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죠. 금리 인하가 되면은 아무래도 달러 가치가 하락하게 되죠. 금리 인하가 되면 유동성을 푸는 겁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늘어나면 달러 환율이 낮아진다. 라고 볼 수가 있죠. 낮아질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달러 1380원이죠. 여기서 피크아웃 찍고 내려갈 것이다. 그리고 금리 인하 가능성 때문에 계속해서 내려갈 것이다 라는 점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지금 코스피, 코스닥 종목에 외국인이 투자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삼성전자 엄청난 외국인 유입세가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 때문에 삼성 소부장도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돼서 지금 만약에 금리가 4.5에서 5%까지 떨어진다면은 환율이 1,300원대까지 초반대까지 떨어질 수 있고 1,200원 후반대까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환차익을 바라보고 유입이 계속될 수 있다라는 점이 다소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이 유입세가 이어지고 있다. 외국인 유입세 이어지고 있죠. 이런 것도 다 그런 이유 때문이고, 또 삼성전자의 소부장인 솔브레인이라든지 솔브레인 홀딩스도 외국인 유입세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다소 빠져나갔고 차익 실현이 들어왔죠. 아무래도 외국인 유입세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차익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솔브레인 홀딩스라든지 솔브레인이라든지 다소 채널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있죠. 보시면은 지금 바닥 찍고 올라가고 여기 천장 부분 찍고 내려가고 지금은 밴드 찍고 내려갔죠. 그래서 얼마까지 내려갈지 얼마까지 오를지는 모르지만은 이런 지지선 저항선 구간들을 확인하시면서 또 수급 현황을 확인하시면서 삼성 이슈들 확인하시면서 투자 계획 세우시면 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또 그런 이슈들 제가 계속해서 업데이트 시켜드리면서 바로바로 챙겨 드릴 테니까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고요.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